안녕하십니까. 다 보고 계신데 또 막 인사를 막 두 번 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또 이것이 또 인강으로 또 송출이 되고 막 이럴 거라서 다시 인사를 드렸고요. 라이브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계속 살펴볼게요. 왜냐면 첫 번째가 방송이 고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생방송이라 가지고 고르지가 못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나서 라이브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OT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처음 또 만나 뵙게 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작년에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작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꼭 어떻게든 꼭 반드시 합격시켜 드려야 된다는 생각과 그리고 올해 또 같은 배에 타신 선생님들도 함께 모두 다 종착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좀 많은 것들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래서 2018년도 강의보다 19년도가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 19년, 20년에 다시 21년까지 오는 과정에서 더더욱 업그레이드 된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OT에서는 저희가 이제 소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전반적인 선생님들의 처음에는 이제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연간 계획들 그리고 연간 계획뿐만이 아니라 일일 계획 그리고 이 일일 계획을 누구에게 적용했을 때 즉 전일제 선생님 그리고 일병행 선생님이라든가 기타 시간을 더 많이 쏟지 못하는 선생님들에 관해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자료 및 앞으로 어떻게 이 자료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강의 진행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설명회에서 말씀드린 거 플러스 알파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선생님이랑 저랑은 별개의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생방송으로, 그러니까 지금 직강으로 못 보잖아요. 그죠? 직강으로 못 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소통 중에서도 보면은 제가 일단 단톡방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요, 제가 오랜 고시 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그 강사와 제가 굉장히 거리가 멀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거의 인강파였기 때문에 인강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물론 가끔 직강 간 적은 있었지만 거기 가서 뭐 앞에 나가서 질문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잘 못했고요. 그리고 좀 멀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멀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냥 단톡방에서 그때그때 수다도 떨고 이러면은 좀 더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인강을 들을 때는 내가 이 수업을 듣고 있긴 하지만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생각은 많이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만든 것도 있고 저 또한 선생님들을 알아야 선생님들한테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격리되고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뭔가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저도 뭔가 막 내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격리되어 있으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단톡방은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단톡방이 있어요. 두 가지의 단톡방이 있는데 하나는 공지방인데요. 하나는 공지방. 거기서는 저만 그냥 공지를 해요.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다방이 있는데 어떤 선생님은 저는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수험이랑 그러니까 어떤 인지적인 부분이랑 관련된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혀 안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현재 인원이, 그러니까 단톡방이, 최종 인원이 1,500명이거든요. 1,500명인데, 저희 인원이 지금 1,500명을 좀 많이 넘어섰어요. 그래서, 지금 단톡방을 2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지방, 수다방 하나, 그리고 공지방, 수다방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거의 한 1,000명 이렇게 들어가실 거거든요. 1,000명 정도 들어가시면, 근데 다 안 들어오세요. 왜냐면, 필요하신 선생님들만 들어오시거든요, 수다방은.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냐면, 예를 들어서 행동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이렇게 공부할 거다. 아니면 공부를 했는데 어떤 점이 힘들었다. 나 이런 점은 잘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일상의 소소한 일들, 뭐 눈이 내린다. 오늘 너무 춥다. 그리고 오늘 아침 파이팅. 그리고 오늘 저녁도 수고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이고요. 정서적 지지를 하는 곳이고. 그리고, 근데 나는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인지적인 전공 질문이 있어요 하는 것들은 단톡방에 남기시면 답을 달 수도 없고요. 설령 단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위로 올라가는 단톡방의 속성상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부분은 카페로 가셔야 돼요. 카페로. 절대로 단톡방에 질문을 남기지 마시고 카페로 가서 질문을 남기셔야 돼요. 물론 동료 선생님들한테 여쭤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가 막 여기서 막 계속 막 24시간에 상주하는 막 약간 그걸 뭐라고 하죠? 챗봇처럼 그렇게 계속 타이핑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에 관련된 질문들 있잖아요. 희소고시하고의 행정, 그러니까 뭐 강의는 언제 업로드 되나요? 이런 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촬영팀. 그 다음에 뭐 배수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강의 자료는 몇 회 다운받을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학원 카카오톡이 있어요. 학원 카카오톡이 있어서, 교원 임용 희소를 카카오톡에서 검색을 하면, 내 친구에서 검색을 하면 뜨고, 그 카카오톡 친구, 희소 친구에게 이제 카카오톡으로 남기면 이게 바로바로 답변이 오거든요. 저한테 묻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학원 행정에 관한 부분들은 그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전화하기 좀 불편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편하시고요. 편하시고, 그래서 카페에 가서는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단톡방에서는 정말 약간 정서적인 교류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는 때때로, 그러니까 저가 늘 나오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막 이제 공부를 하다가 잠시 머리를 식힐 때 오거든요. 잠시 머리를 식힐 때 와서, 뭐 선생님들 좀 뭐 공부 방법이 좀 그렇다 하면은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그때그때 소소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다방은 어떻다? 안 들어도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제가 좀 매뉴얼을 좀 정해서 드릴 건데, 매뉴얼을 정해 드릴 텐데, 단톡방에서. 왜냐면 인원이 많아져서 여기에서 매뉴얼을 정하지 않으면, 여기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고, 누구나 발언권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발언이 내 발언 하나가 딱 타이핑이 쳐지는 순간 이게 500명, 700명, 1000명한테 바로 즉각적으로 전파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굉장히 어떤 선생님이 굉장히 혐오 발언을 했다. 혐오 발언을 했어도 이게 필터링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지금 라이브니까 또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인강으로 녹음을 할 때는 뭔가 말실수를 했거나 뭔가 했다면 이거를 걸을 수가 있는데 단톡방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이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그래서 어떤 특정 정치 집단을 매도한다거나 약간 좀 누군가를 굉장히 비난한다거나 그는 여기 오셔서 타강사를 막 이렇게 얘기한다.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이것도 안 돼요. 여기선 안 돼요. 왜냐면 선생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잖아요. 유치원에 있는데 갑자기 학부모님이 카카오톡으로 그것도 개인톡도 아니고 단톡방에 갑자기 밤 11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사람이거든요. 저도 사람이고 감정을 지닌 물론 이게 픽셀로 보니까 감정이 없어 보이고 쟤는 막 아무리 건드려도 자기가 할 일을 꿋꿋이 해낼 것 같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다 영향받고요. 엄청 연약해갖고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막 갑자기 막 공부를 한 3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 하루를 날리기도 하고 길게 갈 때는 이틀도 날리기도 하고 땅 파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내가 민원이 있다 하여도 이거는 카페로 가셔가지고 그 전공회 질문 게시판에다가 좀 완화해가지고 예쁘게 그죠? 예쁘게 남겨주시면 그게 우리가 윈윈하는 길이에요. 윈윈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소통을 얘기하면서 아까 한 배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윈윈이라는 얘기를 하냐면은요. 어쨌든 그 빌 스무트의 그 가르치는 것은이라는 책을 보면 사실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누구는 그런 얘기도 해요. 강사는 강사일 뿐이다래요. 라는 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는 약간 너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장사꾼으로서의 어느 정도 한계선을 지니고 있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우리가 유치원 교사가 된다고 해서 그리고 선생님이 유치원 교사가 돼서 학원에 왔다 하여 갑자기 교사가 장사꾼으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못 믿을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강사일 뿐이다 또는 강사이다 라고도 바꿀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의 설정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장사꾼이라는 생각을 하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왜냐면 이게 안 돼요.
막 돈을 얼마 벌기 위해서 막 짜놓고 뭘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강의 준비를 못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교사 대 상인이라고 하죠. 이런 관점이 있으면 상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냐면은요, 돈 받은 만큼 일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상인의 마인드를 먹게 되면은 받은 만큼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교사는 절대 받은 만큼 일 안 해요. 선생님들이 월급 받은 만큼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강사는 강사이다라는 게 저는 교사는 교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사라는 개념에서 보시면 서로, 가르침이 일어나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그래서 어떤 지식이,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라는 게 물론 인지적인 측면도 있고 정서적인 측면도 있고 정의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인지라고 친다 하더라도 그러한 가르침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면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책에서도 서론 부분에서, 머릿말 부분에서 늘 얘기하는 게 우리가 유아에게 어떠한 제대로 된 놀이를 통한 배움이 일어나기 위해서 교사와 아이들 간의 통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하고 선생님들하고도 그 통함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은 점수가 높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 과목은 성적이 낮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를 좋아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의 관계는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오고 가요. 제가 만약에 중간에 막 싫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가 안 되냐면 이게 안 들어오세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어떨 때 가장 강의가 잘 되냐면, 어떨 때 가장 자료가 잘 만들어지냐면, 그래서 저 가끔 이제 선생님들 한 명 한 분을 잘 모르시니까 몇 분 이제 단톡방에서 자주 얘기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조금이나마 직강에 오셔가지고 저랑 소통하셨던 선생님들의 이름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이제 제 책상 앞에다 이렇게 붙여놔요. 붙여놓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선물을 만들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기분 좋게 만들 수 있고 되게 만들면서 설레거든요. 선물을 받을 때도 되게 기분이 좋지만 선물을 줄 때도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료 하나하나를 되게 선물 주듯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아무리 초과 근무를 하고 아무리 막 새벽 몇 시까지 해도 솔직히 살짝 피곤하긴 합니다만은 그 피곤함이 굉장히 상쇄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윈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좀 관계를 돈독히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제가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잘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야 이 배가 이제 순항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톡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좀 가까이서 하고 싶었고, 정서적 교류는 힘든 일, 좋은 일, 그 다음 뭐 풍경, 지지, 좋은 말, 일상의 수다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카페는 질문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한 사람이고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딱 저한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딱 토요일날 강의하고 주 6일 일해요. 그래서 일요일날은 쉬어요. 하루는 쉬고요. 그 다음에 딱 5일 일한단 말이에요. 5일 일하는데 5일 중에 제가 만약에 선생님들한테, 저도 이제 인강을 들을 때는 수강생이었을 때가 많았었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강사가 약간 뭐 나랑 어떤 공감이 되기보다는 쟤는 약간 무제한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질문도 다 대답하고 그리고 강의도 하고 강의 자료도 다 만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똑같아요. 그냥 24시간 똑같이 갖고 있고 그냥 똑같이 5일밖에 없어요. 저도 5일밖에 없고 이 중에서 제가 만약에 카페에서 선생님들한테 이 일 동안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강의 준비 시간은 3일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원서를 몇 개나 찾았는지 몰라요. 반두라의 원서를 여러 개를 뒤졌고, 그리고 오늘 헷갈려 하실 것들이 이제 반응대가라든가 토큰 강화를 어떻게 결합하고 병합하여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반응대가와 타임아웃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행동 연쇄와 조성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서 대치와 전치는 또 무엇이 다른지, 방어기제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신경질적 불안과 도덕적 불안은 왜 다른지에 대해서 진짜 프로이트 단행본을 사서 읽으면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게젤의 표준 행동 목록과 행동 규준 이런 것들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도 다 원서를 찾아서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은 1일, 4일 이렇게 배분을 해놨거든요. 그랬는데 선생님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제가 설령 이 시간을 줄인다 하더라도 그죠? 왜냐면 선생님들한테 답변하는 그 순간 그것 자체가 제가 강의 준비가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서 토큰 강화에서 그러니까 토큰을 뺏는 거는 반응대가일까요? 아니면 토큰 강화 일종일까요? 토큰 프로그램의 일종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것을 원서를 찾는 것들은 뭐가 되냐면 강의의 일부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선생님의 질문이 약간 핀트가 조금 이제 벗어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임용을 많이 공부를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은 전혀 출제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불과한 하지만 제가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질문들을 하실 때가 가끔 있으세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카페 공지사항에 보시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우선순위에 따라 선착순이 아니에요, 질문이. 왜냐하면 선착순으로 하게 되면 일부 선생님들이 막 갑자기 혼자 막 10개, 20개 딱 올려버리면 그 선생님 답변하느라고 다른 선생님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라 적절한 배분을 가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제 앞에 지금 아무도 없지만 여기 막 2,000명이 있다고 쳐요. 2,000명이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한 분이 질문했으면 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분의 질문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한 분한테 10번의 질문을 받는 게 아니라 그쵸?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잘 분배하면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이렇게 답변을 굉장히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 그 질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전에는요, 공지사항을 좀 많이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질문이 오면 제가 그 예전에 한 분 한 분 선생님한테 다 달아드렸거든요. 익명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는 지금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익명글을 달면 저는 1대1밖에 못 만나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공개글로 남겨주시면 그 공개글을 다시 공지사항으로 올려가면 제가 한 번 대답으로 500분한테, 600분한테 동시에 공지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제 뭐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기고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윈윈하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하고 시간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강의의 질이 더욱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리고 자료가 더 예쁘게 나오고 더 많은 자료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저하고의 관계 그리고 선생님하고 저하고의 이런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저도 시간을 엄청나게 쓸 수가 있고 선생님들도 저한테 어마어마한 도움들을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잘 됐을 때.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선생님 오셔가지고 정말 뭐 500분 중에 한 분 정도 이렇게 아주 가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감정의 어떤 골이 깊어지거나 이러면은 이게 서로 힘들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500분에 한 명 이게 막 가끔 1년에 한두 번 있는 얘기를 지금 해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건 패스. 그 다음에 대표 질문. 그 다음에 질문 방법 올렸고 그 다음에 제가 막 답변을 달았잖아요. 전공 질문을. 근데 그걸 삭제하시면 안 돼요. 그 삭제하시면 제가 열심히 썼는데 확 날아가잖아요. 그것도 엄청 길게 썼는데. 그 다음에 메일하고 쪽지로는 안 받아요. 질문을. 메일하고 쪽지로는 질문 받지 않습니다. 카페 게시판을 통해서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그러면은 지금 소통에 대한 얘기는 얼추 끝난 것 같습니다. 20분이나 됐어요. 자, 그러면 단톡은 정리하면은
그럼 단톡 공지방은 꼭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단톡 공지방에 쓴 글도 어디로 간다? 카페에 보시면 메뉴에 단톡 공지방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가시면 제가 단톡 공지방에 했었던 말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소통과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걸 가장 많이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되게 중요한 문제. 그리고 저도 이제 이게 막 단톡 만들고 소통하는 이유가 막 열과 성의를 좀 다하고 싶은 어떤 그런 관계를 맺고 싶거든요. 그래야 저도 막 집에 가서 막 우리 선생님도 꼭 합격시켜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 진짜 막 이런 생각들을 더더욱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근데 중간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연간하고 이제 일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늘 그렇지만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굉장히 속상한 일이 발생을 해요. 속상한 일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는 좀 더 뭔가 체계를 갖추고 뭔가 좀 더 확립을 해서 지난번에 3명 중에 1명이 합격했다면 이번엔 2명에서 1명 100%로 합격시키겠습니다. 이건 거짓말 같잖아요. 그쵸? 선생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 목표는 100%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2명 중에 1명을 해보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강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어떤 선생님 말이 빠르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 말이 느리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책을 좀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는 선생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책은 우리가 읽을 테니 너는 이해를 시켜라 하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요구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면 저는 제 길을 못 가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초에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약간 선생님들의 말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것들을 싹 지우고 저는 임용 전문가로서 전문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판단보다는 제 판단이 더 그래도 임용에 대해서, 딴 데 말고요. 임용에 대해서, 쫙쫙하면 이 유아 임용의 만큼은, 고시에서만큼은, 제가 고시를 거의 20년 가까이 했는데, 그 고시에서만큼은 제가 그래도 판단력이 더 있을 테니, 제 판단 하에 가장 효율적이고 선생님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수업을 해드릴게요. 그게 좋아요. 제가 그걸 깨달은 게 딱 기초 튼튼 강의였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질문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막 수준이 막 이만큼 높은 줄 알고 막 어려운 걸 막 알려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희소 학교 모의고사를 봤더니, 기본이 베이스 자체가, 그러니까 기출에 있는 문제만 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구나. 중요한 건 기초구나. 그리고 이번에서 출제된 것도 다 그쪽이죠. 기출에서 벗어난 문제가 올해 문제에서 한 문제도 없었고요. 그럼 19년 출신 있냐? 없어요. 다 합쳐봐야 5점 이내예요. 그래서 기초만 튼튼하게 잡고 가도 컷 플러스 5점 이상으로 합격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실수하지 않았을 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잡아야 될 건 뭐냐면 실수도 어떻게 보면은 확고한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확고한 개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들을 반복하고 제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반복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짤 때도 이게 스타트업에서 이미 다 말씀드리긴 했어요. 결론은 뭐였죠? 결론은 마지막에 볼 수 있는 사람, 직전에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직전에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획을 짜야 돼요.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사실은 선생님들한테 계획을 다 맡겼었는데 올해는 저도 계획을 이렇게 짜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번 말씀은 드리겠다고요.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보세요. 1일부터 갈게요. 1일부터. 1일 공부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1일 동안 하루에 몇 페이지를 볼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더 정확하게는 챕터를 정하면 되긴 하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기질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나는 챕터가 편하다, 나는 페이지가 편하다. 근데 저는 숫자가 편했어요. 왜냐면 숫자라는 것은 딱 양적으로 딱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게 딱 보이거든요. 물론 때때로는 어려운 페이지가 있고 때때로는 그냥 훅 넘어가는 페이지가 있긴 했지만
훅 넘어가면은 나중에 여기서 세이브를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1시간당 다시 또 쪼개는 거예요. 1시간당 몇 페이지를 볼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5페이지를 보겠다. 물론 이러다가 어려운 페이지가 나오면 1페이지밖에 못 볼 때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저는 거기다가 이 1시간 동안 1페이지를 봤다라고 기록을 해둡니다. 그럼 평균 몇 페이지를 보는지가 나올 거예요. 평균 5페이지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1시간에 만약에 자 지금부터 전일제 선생님 실제로 정말 공부만 하는 시간을 내가 만약에 평균 8시간을 뽑으면 합격을 하거든요. 이게 보통 사법시험에 나오는 말이에요. 세븐일레븐,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저녁 11시까지 공부를 하면 합격한다. 술 안 먹고 막 이상한 막 드라마 보고 막 이런 것들 안 하고. 이랬을 때 합격한다라는 세븐일레븐이라는 말이 고시계에서 회자되곤 하거든요. 근데 여하튼 세븐일레븐이 아니다 할지라도 8시간만 잘 지켜도요. 제 말은 뭐냐면 평균 8시간이에요. 왜냐면 10시간씩 계속 공부하다가도 하루 딱 놀잖아요. 그럼 평균은 거의 8로 떨어져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또 8시간 얘기했다고 해서 잠을 줄이거나 잠을 지나치게 줄이거나 하면서 몸을 피곤한 상태에서 만든 8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풀 컨디션의 8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지나치게 줄이면서 시간만 채우겠다. 이거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 방법이에요. 내 컨디션이 되게 좋아야 지식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고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알아야 돼요. 사용설명서, 내 몸의 사용설명서를 선생님들이 적으셔야 돼요. 나는 이럴 때 이래 라는 거를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간을 뽑아내는 게 8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8시간을 공부한다 쳐요. 저는 10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존경하는 거예요.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10시간 한다 칠까요, 그러면?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자, 10시간을 하면은 어때요? 페이지가 나오죠? 그러면 50페이지예요. 하루에 50페이지를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약간 수학적으로 계산해 나가는 거예요. 자, 1일 50페이지예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주 5일 해요? 주 6일 하세요? 주 5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중간에 슬럼프가 올 때도 있고 이러니까 5일 하게 되면 50 곱하기 몇이에요? 5 하니까 250페이지. 그러면 10일 하면 500페이지. 그러면 개론이 끝나는 거예요. 열흘 만에. 그러니까 열흘 만에 볼 수 있어요. 진짜 이렇게 하면 빡시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번 돌릴 수 있어요. 그럼 근데 우리는 고시문도 해야 되고 해설수도 읽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고시문은 특히 건들 필요 없고요. 특히 법령도 제 생각에는 지금 아니에요. 공부는 어떤 순서로 하냐면 안 까먹는 것에서부터 까먹는 순으로 하거든요. 안 까먹는 건 뭐냐면 선생님 나중에 가시면 발달의 원리라든가 발달의 기제라든가 그리고 발달 적합성이라든가 성숙 그다음에 준비도 뭐 행동주의 가가지고 뭐 행동수정기법 방어기제 이런 것들은 그냥 박혀 있거든요, 머릿속에. 근데 고시문은 그렇게 잘 안 박혀요. 왜? 단순 암기니까. 법령 안 박힐 거예요. 단순 암기니까. 그래서 단순 암기는 좀 미뤄둬도 괜찮아요. 그리고 고시문 자체가 너무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약간 도피거든요, 거기가. 도피처예요. 왜냐면 뭔가 이렇게 쪼개면 뭔가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왜냐면 하나만 가지고 5페이지씩 10시간 공부하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지루하고 내 몸이 지쳐요. 지치니까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왜? 고시문 할 때 막 타이핑도 치고 적으니까 약간 단순 작업이니까 뭐가 안 쓰냐면 막 약간 뭔가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도피처예요. 그래서 도피하지 마시고 이거 할 때는 하는 게 좋아요. 물론 너무 지치면 가서 이제 고시문도 보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1, 2월 달은 그닥 고시문을 건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뭐 6월, 7월에 공부해도 다 고시문을 암기했었는데 지금 고시문 양이 뭐 이렇게 줄었는데요, 뭐. 그래서 지금 1, 2월 달은 뭐 자료는 드립니다만은 자료는 드리고 나는 그래도 고시문이 불안하다 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이미 고시문을 암기한 상태에서 망각의 어떤 늪을 좀 줄이고 싶다 하는 선생님들은 조금 보시고 그거 외에는 지금 초수 선생님들은
딱히 지금 고시문을 보거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약간 시간 낭비예요. 난 좀 이렇게 리프레시 하고 싶다. 그럴 때 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아, 내가 며칠 동안 책을 몇 회 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초수 선생님들은 일단 순서예요, 순서. 순서가 첫 번째는, 이거 히터 꺼달라니까 또 켰구나. 초수 선생님은 분명히 중간에 키지 말아달라고. 초수 선생님은 일단은 기출을 먼저 보셔야 돼요. 기출을 먼저 보시는데 답을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눈으로 보시라고요. 마치 한국사처럼. 그리고 그게 어디 우리 책에 있냐? 근데 우리 책은 그게 되게 잘 돼 있는 거는 기라고 파란색으로 이제 네모칸 쳐진 데가 이제 표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길 바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순서도 일치하고. 그래서 기출을 보면서 기출을 안 보면 선생님들이 산을 가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사 공부할 때도 만약에 기출을 안 보면 전혀 생뚱맞은 걸 공부하게 돼요. 결국은 기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기출 바운더리 내에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쪽으로만 안 가면 합격해요. 이상한 쪽으로만 안 가면. 그리고 이 코어라고 하거든요. 코어. 가장 핵심되고 중요되는 것들을 이미 되고 나서 그 다음 플러스 알파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수 선생님들은 무조건 코어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코어 잡고 들어가면 기출만 잘 잡잖아요. 코어만 잘 잡아서 목표는 뭐냐면 선생님들의 목표는 5월 중순에 합격점 나오기. 학교 모의고사에서 합격점 나오기. 제가 모의고사를 중간에 몇 번 드릴 테니까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푸셔서 커트라인 이상 나오기가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삼아야 6월달 정도까지 돼서 합격점이 나오면 그 다음 7, 8, 9, 10 넉 달 동안은 그걸 계속 다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선생님들이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초수 선생님들이 만약에 욕심을 과하게 부리셔서 난 그래도 불안하니까 보겠다 이러면서 양을 넓히잖아요. 그럼 코어를 못 잡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약간 그거죠. 그러니까 선우만 그럼 바꾸세요. 그래요. 깊이 공부하세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제가 조건을 걸게요. 코어를 잡고 난 이후에 1번 코어를 잡으면 그 다음 가세요. 선생님 저는 이것도 공부하고 싶고 이것도 공부하고 싶어요. 하세요. 단 코어를 잡고 나서. 근데 코어 안 잡았는데 가면 안 돼요. 코어가 잡았다는 건 뭐냐면 어떤 기출문제를 풀려도 다 풀어야 돼요. 기출문제. 몇 년치 안 돼요. 뭐 15년치, 20년, 뭐 23년 뭐 이런 거. 예. 어떤 기출문제를 풀어도 다 맞는 수준이 됐다. 13년도 이후 기출에 있어서 그 정도가 됐으면 넓히세요. 넓히셔야 됩니다. 그거는. 근데 기출을 풀 때마다 틀리고 조금만 변형해도 틀리고 이거는 뭐냐면 코어가 안 잡혔다는 소리거든요. 결국 시험은 중심에서만 나와요. 왜? 시험은 누가 내요? 교수님들이 내요. 우리 유아교육 교수님들은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이런 자질구라는 데서 내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기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잡고 나서 딴 데 가는 거예요. 절대 딴 데 가지 마세요. 이거부터 잡고 내가 진짜 막 절실해요. 나 저거 보고 싶단 말이에요. 막 이래요.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어떤 그 타오르는 열정과 그 타오르는 호기심으로요. 코어를 잡으세요. 왜? 그걸 잡아야 이걸 볼 수 있으니까. 또 이제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꽉 잡고 내가 정말 이 친구를 보고 싶다. B라는 친구와 그러니까 A급, B급, C급이 있다면 B급과 C급을 정말 막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면 A급을 그만큼 더 잡으세요. 그래야 B급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니까. 알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기출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부분, 기출에 있는 부분은 어디서 찾는다? 기본서에서. 개론책에서 찾아 나갑니다. 개론책을 찾는데 개론과 연결된 게 뭐냐면 구조화 자료입니다. 구조화 자료는 뭐냐면 하나의 목차 폴더들이고요. 구조화 자료에 있는 목차 폴더들은 이제까지 제가 여기 온 이후로 18, 19, 그러니까 18에 왔으니까 어쨌든 19, 19추, 20, 21 이 시험에서요. 벗어난 게 진짜 몇 개 안 돼요. 몇 점 안 돼요. 그러니까 구조화 자료만 봐도 합격은 해요. 근데 뭐 구조화 자료만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안에
그 칸이 있거든요. 구조화자료 칸 안에 내용만 채울 수 있어도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욕심이 많아서 더 막 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구조화자료를 제가 빈칸을 띄워드리는데 그냥 빈칸이 아니라 제가 이것과 관련된 퀴즈를 드릴 거예요. 발달만 해도 지금 한 몇백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막 많다고 막 그렇게 쫄 건 아니에요. 왜냐면 금방 적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구조화자료 빈칸을 드릴 테니까, 빈칸을 드리고 거기다 이제 예전에 그냥 빈칸만 드렸거든요. 이번에는 빈칸에다 숫자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숫자에 해당하는 퀴즈가 있어요. 이거 두 개가 있어요. 구조화자료 빈칸, 번호다가 달린 구조화 퀴즈, 구조화 큐. 그 다음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보면서 마치 예전에 신문에서 막 가로 1번, 그 다음 세로 2번, 가로 3번,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어떤 퀴즈 게임 풀듯이, 예, 퀴즈 게임 풀듯이 이제 구조화자료를 껴넣는 역할만 하면 이거를 진짜 5월 말까지 하잖아요. 그럼 이미 합격권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화자료 밑에 빈칸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뭘 적냐면 중요한의 기준이 뭐죠? 네, 기출이 나왔던 부분의 전후에 대해서 또는 제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기출을 정의를 암기하라고 하니까 막 모든 정의를 다 암기해. 모든 정의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나올 가능성이 있는 정의만 가져가는 거예요. 나올 가능성이 있는 정의만 가져가는 건데 그게 뭔지를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그 정의를 구조화자료 밑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이게 두 개가 합쳐지잖아요. 합쳐지시면 그러니까 지금 약간 거미줄처럼 돼 있어요. 기출하고 개론하고 구조화자료가 약간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는 게 뭐냐면 기출 문제집이요. 기출 문제집이 그냥 내용별로 이렇게 자른 게 아니라 정말 책 목차랑 완전히 일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집을 이렇게 딱 피고 기본서를 딱 피잖아요. 그럼 목차가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순서대로 풀면 이게 우리 책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 책 자체가 해설서가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구조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기출과 개론책과 구조화 자료책,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게 될 집모가 완전히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서 짜여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것들만, 집모는 나중에 할 거니까 요 세 개만 일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면 돼요. 근데 몇 번 반복합니까? 예를 들어서 몇 번 반복합니까? How many? 몇 번 반복합니까? 얼마나 깊이 있게 봐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요. 약간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요. 저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선생님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몸을 살짝살짝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은 선생님의 몸에 맞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요. 백날, 첫날 합격생한테 물어봐도요. 합격생마다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합격생들도 보면은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패를 안 했겠냐고요. 그죠? 합격했다고 해서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 선생님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만 내가 배우는 거고, 정말 개별적인 내 공부 방법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하루를 공부하고 나를 반성해야 돼요. 어떤 시간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고, 어떤 시간에서 내가 어느 부분이 깊이 있게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깊이까지냐면은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넘어가시면 돼요.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넘어가시면 되고, 그러면 솔직히 진짜 5페이지, 한 페이지당 5페이지? 한 시간에 5페이지? 이 정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본서 책이요. 제가 볼 때 5월 말까지 한 20번, 30번 보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1시간당 5페이지가 걸리잖아요. 나중엔 이 페이지 수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 1시간에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어떨 때는 1시간에 어떻게 된다? 100페이지까지 올라가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코어를 확 잡은 상태에서 그 다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 자, 초수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제 뭐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정말 대단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하루에 몇 시간을 확보할지를 정해요. 3시간이든 4시간이든. 그렇죠? 그러면 3시간밖에 확보를 못한다. 4시간밖에 확보를 못한다. 만약에 3시간밖에 확보를 못한다. 그러면은 하루에 15페이지를 나갈 수가 있잖아요. 대신에 선생님들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온정신을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일제 선생님한테 드리는 약간 경고인데요. 경고라고 얘기하면 뭐 할까?
약간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건데요. 전일제 선생님이라고 해서 다 10시간, 8시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심지어 일주일에 3시간도 확보 못할 수도 있어요. 평균요. 실제 그래요. 공부라는 게 그래요. 그렇게 이 시험은 감정 싸움이거든요. 내가 감정 지능이 어떻게 뛰어나서 얼마나 엉덩이를 잘 붙여 앉아있을 수 있느냐거든요. 한번 기분 우울하다고 뭐 술 마시고 그 다음날 또 영향 미치고 며칠 놀고 어제 놀았으니까 오늘도 놀고 오늘까지만 놀자 이러다가 막 일주일 날아가고 이러거든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컨트롤을 하자. 그러니까 전일자 선생님들한테는 약간 뭐랄까 어떤 자극을 좀 드린다면 선생님들 진짜 잘못해가지고요. 이렇게 시간 낭비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지냐면은요. 여기 일병행하는 선생님들한테 지세요. 그리고 일병행하는 선생님들은 이 전일제에서 약간 코피나게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은 못 이겨요. 근데 누굴 이길 수 있냐면 전일제 선생님들 중에서 공부를 많이 안 하시는 선생님들 또는 공부 방법이 잘못된 선생님들, 공부 전략 자체가 잘못된 선생님들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금 절대적인 시간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때요? 절대적 시간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제 뭐 더할 욕심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합격하기도 해요. 진짜 욕심이 없으니까. 딱 코어만 파면 그것만 딱 공부하고 가서 또 그것만 딱 이렇게 해서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꽤 있잖아요. 짧게 공부해서 합격하시는 선생님들이 왜 그러냐면 정말 중심에 있었던 코어만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큰 차이점이 있진 않아요.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네요. 아까 전일제 선생님들은 엄청나게 코어를 파면서 B급, C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저기 일병행 선생님들은 어마어마하게 더 연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내가 막 일을 병행한다거나 아니면 뭐 기타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시간을 좀 더 쏟지 못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핵심 부분을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부분을 공략한다고 해서 기출 다 만개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기출의 범주는 조금 넓어요. 기출에 나온 그 답뿐만이 아니라 다 위, 아래, 좌, 우를 의미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면 아실 거예요. 기출의 범위가 그렇게 짧진 않아요. 기출의 범위는 뭐냐면 앞으로 어떠한 기출 문제가 나와도 컵 플러스 5점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게 1일을 딱 얘기를 드리면 좀 길어지고 있는데 계획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하루를 보세요. 하루를 보시면 하루를 지금 00시에 주무시고 그 다음에 한 8시 정도에 일어난다고 칠게요. 8시 정도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8시간 취침. 여기 별표 이렇게 달도 이렇게 그려주고. 그러면 8시간에 취침을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몇 시간이 생기죠? 16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요, 1시간 공부하고 1시간 놀고 1시간 공부하고 1시간 영화 보고 1시간 놀고 1시간 공부하고 해도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할 수 있어요? 8시간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8시간 빼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짜투리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소모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요, 어디 이동할 때 있잖아요. 은행 갈 일이 있거나 아니면 세탁소 갈 일이 있거나 이러잖아요. 저도 미용실 갈 일이 있으면 저는 언제 가냐면 꼭 밥 먹고 가요. 왜? 밥 먹고 나면 공부가 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럴 때를 어차피 밥 먹고 바로 공부하면 약간 위장 이게 소화도 잘 안 되고 하고 어차피 걸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운동도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약간 은행 갔다 오는 시간, 세탁소 갔다 오는 시간 그 시간마저도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뭐 1, 2월 달은 좀 그렇다 치지만은 나중에 좀 후반기로 가면 음식 조리법도 달라져야 될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조리하면서 밥 먹는 시간도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들 그렇게 해야 시간이 확보가 될 거예요. 되게 쉬워 보이죠 사실은. 16시간. 1시간 놀고 1시간 이렇게 하는데도 선생님들은 시간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지를 매일 살펴보는 거예요. 매일 살펴보시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잘했는지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6시 그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4시부터 6시까지 뭐 개론 여기 다 적는 거예요.
1페이지부터 5페이지, 5페이지부터 7페이지, 7페이지부터 11페이지, 11부터 20페이지, 와, 여긴 10페이지 나갔네? 이러면서 다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 공부 방법이 잘 안 잡히는 선생님들은.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 집중이 안 됐고, 어떤 부분에서 효율이 좋았는지를 계속, 듀이가 얘기했죠.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무엇인지를 내가 파악한 순간부터 선생님들은 어떤 기회를 얻게 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진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지금 새해가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해요. 누구나 새해 계획은 세운다. 하지만 그 새해 계획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사람은 매우 적다. 매일 다이어트 하겠다고 새해에는 다짐을 하지만 중간에는 언젠가 실패를 해 있어요. 근데 늘 계획은 세우는데 실패한 이유를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즉 반성적 사고라는 거는 단지 교사론에 나와 있었던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우리 인류를 진보하게 만들었고, 이거는 유아교육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반성적 사고라는 말은 어떤 기업의 경영자는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사원을 채용할 때, 인력을 채용할 때, 직원을 뽑을 때 반성적 사고의 여부에 따라서 직원을 채용한다. 왜? 지금 머물러 있는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 회사에 와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내가 공부 방법을 알고 싶으면 굉장히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야, 공부 방법 좀 얘기해줘 봐. 딱 얘기 들었어. 우와, 나 지금도 공부 잘할 수 있네? 굉장히 이렇게 쉽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피 철철 흘리고 땀 철철 흘리면서 아플 거예요, 많이. 힘들 거예요. 막 가슴이 막 저려올 때도 있고요. 막 떨려올 때도 있고, 그리고 막 힘든데 앉아있을 때도 있고, 막 어깨도 쑤실 거고, 막 다 온갖 데도 아플 거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이 참고 견뎌내면서 인고의 시간 동안에,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고 뭘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순간에 선생님들은 발전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누구 합격 수기 한번 보고 엄마 나 따라해야지 이거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나에 최적화하게 된, 나에게 맞는 내 옷이 남의 옷을 그냥 입는 게 아니라 나의 옷을 입어가는 것, 그 과정들이 있었을 때 선생님들은 비로소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의 이 시험이 단지 선생님들 유아 임용 시험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하나의 초석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한번 이겨왔다.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오셔서 합격 수기하면서 그랬어요. 딸을 데리고 오셨어요. 5살 된 딸이었나요? 그때 딸을 데리고 오셔서 했던 말이 있어요. 딸이 뭐 뽀로로를 보고 있었지만 엄마가 얘기했어요. 엄마는 이렇게 어려운 난관을 이겨냈다는 것을 내 딸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한테도 딸이 없다 하더라도 나한테 보여주시면 돼요. 그건 내가 날 기억할 거예요. 즉 내가 임용을 이겨왔고 이것을 성취한 경험이 있다면 나중에 앞으로 향후 선생님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 인생 속에서도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인생의 하나의 커다란 싸움에서 승리한 적이 있다. 나는 나의 자제력을 갖추고 나는 인내하고 인고하였으며 그래서 달디 다른 그 열매를 성취하였다. 라는 것들이 있으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게 단지 그냥 1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향후 수십 년의 인생들을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향후 수십 년의 인생을 결정할 이 시험에 1년을 노력을 못하겠다? 이거는 공정성 침해입니다. 저는 그건 싫어해요. 정말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하면서 열매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짜내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공지방에 올렸나? 우수회원 자료실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원형 게시판을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쓰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거의 몇 년을 썼지? 굉장히 오래 썼어요. 22살부터 썼거든요. 22살부터 썼고, 물론 중간에 버린 것도 있어요. 버린 것도 있는데 그것들을 항상 상자 속에 이렇게 쌓아놓거든요. 그리고 한 달이 될 때마다 이렇게 스탬프를 찍어서 저만의 상자, 다이소 상자에다가 2,000원짜리 다이소 상자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그래서 소중한 상자예요. 이렇게 쌓아가지고 딱 1년치가 되면 이 상자 하나를 옮겨놓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딱 보면서 막 2017년, 와, 이때 임용준비를 이렇게 했었어? 야, 이때 책 쓰느라 되게 힘들었지?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왔어. 하면서 가끔 되돌아보거든요.
2016년도에 이렇게 살았었구나. 2016년도에 나의 하루는 이랬었구나. 2018년도에 나의 하루는 이랬었구나. 약간 제 어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만든 거긴 한데, 진짜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건 어디 뺏긴 게 아니고. 제가 만든 건데, 여튼, 뭐 쓰실 분들은 선생님 이거 쓰고, 아니면 선생님들 그 계획안 같은 거 많이 쓰시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방식들을 쓰면서 하루하루의 계획들을 세워 나갔으면 좋겠고요.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시간이 오악 지나가지고요. 말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말은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겠어요. 뭐냐면, 우리 강의는, 시간이 된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의는 살짝 부수적이에요. 그 특징을 좀 아셔야 돼요. 임용의 특징. 왜냐면, 일반 공무원하고 공무원 시험이 있고, 임용 시험이 있으면, 임용은, 물론 이렇게 다른 공무원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 시험을 얘기할게요. 공무원이라든가, 예전에 있었던 사시, 행시, 외시, 뭐 이런 시험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임용은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강의를 안 해요. 그것도 토요일날 하루. 근데 공무원들은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들은 월, 화, 수, 목, 금 강의가 있어요. 사시, 행시, 외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은 약간 메인이 뭐냐면 강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임용은 토요일 하루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강의가 밀린다는 거는 나는 진짜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강의는 밀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밀릴 수가 없어요. 밀리시면 안 돼요. 물론 일병행하는 선생님도 되게 힘든 건 알아요. 힘든 건 아는데 내가 일을 하면서도 뭔가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그래도 굳건하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알고 현장학습 갔다 오면 더 피곤한 것도 알고 금요일날 어린이집 가가지고 이불 가방 정리하면 더 힘든 것도 알고 평가 인증 있으면 더 힘들 거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는 밀리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얘는 메인이 아니에요. 강의는. 그죠? 강의는 메인이 아니고요. 메인은 뭐냐면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재수 이상 선생님들은요. 어떤 패턴을 계속 유지하면 되냐면요. 맨 마지막 9월, 10월에 공부했었던 그 패턴 있잖아요. 이때 어떻게 공부했었죠,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들은 하루 개론, 또 하루 강론. 하루 개론, 하루 강론. 이틀에 전범위를 돌린 선생님도 계실 거고, 일주일에 돌린 선생님도 있을 거고, 15일에 돌린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그렇게 빨리빨리 돌리다 보면 다 아는 내용들을 못 보니까 그래도 이번에 조금 기간을 늘리면서 예를 들어서 개론은 한 10일. 그러니까 이거는 딱 픽스를 못 해드리는 게 선생님들마다의 기질이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특징들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자, 9월, 10월에 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9월, 10월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강론 2까지를 보셔야 돼요. 와, 이제 시작이다. 나는 사상부터 봐야지. 완전 사상부터 부셔버려야지. 부시는 건 없어요, 여기 시험에. 그렇게 그럼 이상한 데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시간이 넘쳐나는데 사상만 공부하려고 하니까 발달만 공부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사상 발달 양이 엄청 적거든요. 솔직히 사상 발달 하루면 끝나요. 근데 그 사상 발달을 지금 앞으로 4주를 할 거란 말이에요. 거의 3주 반 정도를 할 건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시간이 너무나 남아돌기 때문에 계속 이상한 데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늘 9월, 10월에 해왔던 과정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 발, 놀, 교, 부, 평, 발달, 놀이, 교사, 부모, 평가, 복지, 그 다음에 시, 이, 사, 예, 자, 교 이것들을 계속 돌리는 와중에 진도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도를 오셔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확고하게 잡히지 않았었던 그래서 사실은 저는 발음중심 접근법이라든가 의미중심 접근법이라든가 이렇게 너무 쉬운 것들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너무나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모의고사를 내면 계속 틀리세요.
똑같은 문제를 계속 3번, 4번 뜰리거든요. 왜 뜰리는가 봤더니 아예 개념 자체가 잘못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강의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잘못 세웠었던 어떤 개념들을 바로잡고 이게 진정으로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문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 것인지를 이론반 수업에서 듣는 거지. 내 진도에 이게 대학교가 아니에요. 대학교 커리큘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써붙이고 있는 거예요. 서브로 옆에 들어오고 메인 공부는 선생님들이 9월, 10월 했던 것처럼 쫙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하라고 했냐면 이것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까지 선생님들이 이전에 들었었던 뭐 다른 강사 선생님한테 오셨든 아니면 저한테 오셨든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문풀을 보셨을 거고 모의고사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 하나만 보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버렸어요? 아니죠. 이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문제에 막 매몰되진 말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를 계속 잊지 않는 거예요. 왜 잊지 않냐?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따라서 선생님들 이거 나중에 신의사회자 강론 가서 봐야지. 그러면 강론을 몇 달 동안 안 보는 거냐면 11월 달에 시험 봤잖아요. 11일, 12, 1, 2, 무려 넉 달 동안을 신의사회자를 안 본 거예요. 그래서 3월 달 돼가지고 우와 신의사회자다 이래요. 기억나겠어요? 물론 나죠. 근데 그 정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신의사회자를 보세요. 재수 선생님들은. 왜? 그래야 망각 곡선을 조금이라도 올려둘 수 있고 그 망각의 속도를 긴급하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 선생님들한테는 이 방법을 추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수 선생님들이 이렇게 강론을 안 돌리고 사상 발달 이렇게 이 커리를 따라오잖아요. 그럼 산으로 가요. 왜 산으로 가냐면 시간이 너무 많거든. 지루하고. 그러니까 막 나는 이번에는 꼭 합격하기 위해서 온갖 신대륙을 다 발견할 거야 이러면서 막 구석진 것들 보다가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코어가 안 잡혀 있으니까. 물론 B급, C급 보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재수 선생님들은 빨리 코어를 잡으시고 빨리 코어를 다시 잡으시고 B급, C급 다 공부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냥 와 편안하다, 사상발달, 우와 좋다, 막 아는 거다,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OT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계획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 다음 자료 말씀드리기 전에 기출문제집은 다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한 1월 19일 정도에 지금 맞춰서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근데 지금 딱 픽스된 날짜를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또 어떤 과정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왜냐면 그 출판 이 관련 속에서. 근데 어쨌든 23일 날 기출 개강하기 이전에는 나와서 배송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직 제가 해설서를 못 만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왜냐면 이미 다 있지 않았냐 해설서. 그럼 너 2021년도 것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게 뭐 그리 시간 많이 걸리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편집을 좀 깔끔하게 하려고요. 편집 기술이 많이 늘어가지고 그 사이에 편집을 되게 깔끔하게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고 그래서 조금 해설서가 좀 딜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시중에 팔지 못하고 수강 선생님들한테만 파는 거예요. 팔고 두 번째는 이유는 뭐냐면 수강 선생님들한테 파는 이유가 일단 고시문을 다 지워버렸어요. 왜냐면 예전 2015 개정에 있는 고시문이 아니라 그거를 약간 기출 변형 문제로 해서 드리려고요. 프린트물로. 근데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데 비수강 선생님 못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근데 왜 저한테 약간 그 기출 문제를 수강 선생님들한테만 그거 한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약간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뭐 자아 초월의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공공재가 돼가지고 모든 임용 선생님들한테 모든 걸 나눠주겠다는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 약간 그쵸? 우리 선생님들한테 뭔가를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저쪽 둥지에 가가지고 뭔가를 주고 오고 싶진 않았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막, 예. 돈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자료. 마지막입니다. 오, 이거 1시간이나 돼버렸어요. 50분을 지켜야 되는데, 그죠? 라이브라 가지고, 그죠? 자료에는요, 나쁜 자료와 좋은 자료가 있어요. 나쁜 자료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이제 기본서가 너무 빈약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추가 자료 계속 드리는 게 나쁜 자료고요. 그럼 선생님들은 그 자료를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분산된 자료. 그래서 이것저것 복잡하게 모인 자료는 없음만 못해요. 그래서 막 여기 한 장 있고 저기 한 장 있고 늘 묶으셔야 돼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묶어야, 자료가 서말이라도 어때요? 묶어야 자료지, 묶지 않으면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밑줄 자료예요. 이거 사실은 원래는 약간 이거 강사의 자살행위예요. 이거는 원래 드리는 거는 강사 입장에서는. 그죠? 왜냐하면 제 수업 내용이 원래는 약간 좀 고시 쪽 같은 경우도 밑줄 긋는 강의가 있을 정도예요. 밑줄 긋는 강의가 나쁜 것도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 이거 그냥 다 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제 밑줄 그으실 분들은 그으시고, 아니면 나는 내 나름대로 밑줄을 긋겠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굳이 참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밑줄을 막 사방팔방 다 칠해 나가지고 도대체 책을 다시 읽을 수가 없다. 밑줄을 왜 긋는 거라 그랬어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한 번에 읽으려고 표식을 남겨놓는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식을 위해서 남겨놔야 되는데 그냥 사방팔방 다 그어놨어요. 이런 선생님들은 좀 이 밑줄을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줄이라는 게 나중에 내가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부분을 칠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을 칠하는 것이고, 그리고 함부로 칠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 다음 그러니까 이 얘기 할까 말까 하다가 구조화 자료 이따 할게요. 구조화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자료로서 일면 자료랑 이면 자료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게 2장씩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2장씩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깔끔해요. 뭔가 이렇게 안에 싹 축소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일면 자료는 뭐냐면 정말 크게 보고 싶은 선생님들, 아니면 이거를 또 4면, 6면, 8면으로 분할하고 싶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일면 자료를 드렸고요. 강의 그 자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냥 몇 장이냐만 다르고요. 만약에 일면짜리를 가지고 2면으로 출력을 하면 좀 글자가 크게 나와요. 그 차이예요. 근데 별로 좀 이쁘질 않더라고요. 근데 또 이걸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1면, 2면으로 놨고요. 이번에 PDF를 안 드리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너무 많아져서 지금 이게 한번 뿌려지면 약간 지켜야 되거든요. 우리 것들을 그래야 선생님들이 합격해요. 이게 경쟁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퍼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다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 거를 이제 해야 우리가 합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따로 이렇게 출력만 하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빈칸 자료예요. 빈칸 자료인데 이거는 선택이에요. 선택. 안 하셔도 안 뽑으셔도 돼요. 뽑으면 약간 몇 페이지였더라? 총 한 300인가 400페이지짜리 약간 책이 만들어질 거예요. 스프링 책이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선택적으로 하시면 돼요. 나는 뭐 굳이 필요가 없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안 뽑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럼 저는 그래도 뽑겠습니다 하는 선생님들은 뭘만 보시면 되냐면 그 기출 영역에 있는 것들만 표시를 하면 돼요. 왜냐면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표시하는 게 지금 현재의 어떤 임용 체제 내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까 구조화 큐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 구조화 자료 많이 봤으니까 구조화 자료 말고 그래서 약간 좀 뽀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뽀개는 것들이 막 이상한 데 가서 뽀개는 게 아니라 그렇죠? 뽀개는 게 아니라
혹시 이게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 빈칸 자료 있잖아요. 빈칸 자료 맨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빈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맵을 그리고, 이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약간 마인드맵식으로 뽑아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맨 앞장, 빈칸 자료 맨 앞장이요. 그 다음. 자, 이번에 보시면 이게 빈칸 자료거든요. 빈칸 자료인데 예전엔 그냥 빈칸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숫자가 있어요.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그죠? 이 번호가 있으면 뭐가 있냐면 다시 이거에 해당하는 뭐가 있겠어요? 문제가 있겠죠. 그쵸?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구조화 퀴즈라고 해요. 이름은 지금 아직 정확히 정하진 않았는데 글자가 좀 깨지는데요. 일단은 180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해가지고 문제를 각 파트마다 이제 문제를 드리면 여기다가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겠죠. 여기다 문제를 풀어도 되고 얘만 풀어도 되고 아니면 구조와 빈칸만 풀어도 되고 그래서 구조와 빈칸을 풀다가 만약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풀면 돼요? 다시 여기 와서 이 번호를 보면서 이게 모르구나 하면서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아주 그냥 구조화 자료를 완전히 이번에 처음 만든 자료거든요. 그래서 구조화 자료를 완전히 이 안에서 완전히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자료라서 이거는 다음 주에 드릴게요. 다음 주에. 그러면 요거 연습을 많이 하시면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될 것 같아요. 이거랑 그 다음에 나중에 기출문제 하면서 서답책. 그러니까 결국은 단답은 여기서 거의 다 나오거든요. 단답은 여기서 그냥 다 커버가 돼요. 단답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5점 이상 날 수가 없어요. 단답은 여기서 다 맞추고. 이것만 암기하면 뭐 된다? 단답은 올해 문제의 단답은 이걸로 한 문제 빼고 1점 빼고 다 커버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만 암기해도 이미 합격이세요. 그리고 서술형은 무슨 정의를 암기한다 뭐 한다 하는데 내가 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럼 솔직히 따로 막 이렇게 시간 내서 암기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거를 제가 기출 왔을 때는 서답형 그거 선생님들 첨삭을 해주면서 어떤 방식으로 서술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핵심 키워드가 되는지를 또 말씀해 주시면 이거는 약간 빼박 합격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초수 선생님들 잘 보세요. 물론 재수 선생님 더더욱 그러실 거고. 자, 지금 구조화 자료 안에 있는 것들만 알아도 뭐가 된다고요? 단답은 끝난다고요. 단답은 끝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술까지 끝내면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 5월 말 이론반 수업 끝날 때까지 다 끝내는 겁니다. 다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여력이 되시면 초수 선생님들도 보시면 초수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시간 남는 선생님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이거 너무 이걸 일주일 내내 하라고요? 막 이러면은 시간 남잖아요. 앞에 가서 통독하세요. 어차피 선생님도 유아교육학과 나왔기 때문에 아예 처음 보는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쭉 가세요. 그냥 시간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1시간에 5페이지. 쫙 가세요. 그렇게 하면 몇 번 보고 돌아오는 것도 좋고요. 그 방법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이번에 오늘 딱 발달을 배웠으면 발달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정말 지겨울 때까지. 다 안단 말이야.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오는지 안단 말이야. 꿈속에서도 막 페이지가 걷어질 정도로. 그래서 그냥 구조화 자료 딱 보면서 아까 그 빈칸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도 빈칸에 그냥 막 탁탁탁탁탁 쳐지면서 그냥 메슬로 막 브론펜브로는 미시 중간 왜 거시 딱 하고 그 미시 중간 왜 거시체계 한 다음 그 옆에 뭐 쓸 수 있고 피아제 동화 조절 평형화 한 다음에 통화 옆에다가 딱 동화 정의 적일 수 있고 조절 정의 적을 수 있고 평형화 정의를 적을 수 있고 이러면 끝난 거예요. 알겠죠? 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을 바로 거기다 적지 마시고 연습지에 적으셔야 이거 여러 번 쓸 수 있죠. 안 그러고 거기다 답을 적어버리면 한 번밖에 못 풀잖아요. 이거 앞으로 계속 푸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구조화 자료를 이제 뽀개는 방법을 제가 연구를 해와서 이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렸고, 그럼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시간이 20분이나 지났네요. 예, 다음부터는 꼭 50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이게 제가 강의한 지 2주 정도를 좀 잠깐 쉬었더니 좀 이렇게 버벅댔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오니까 좀 풀리네요. 자, 그래서 여하튼 1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한 10개월이라는 시간, 앞으로 10개월이에요. 10개월인데 잘 한번 이끌어 가가지고 잘 한번 해서 저도 열심히, 그리고 선생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꼭 이번에는 50% 합격 50% 말고 100% 합격할 수 있도록 전부 다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해보아요. 더 이상 말해 뭐 해야겠습니까?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여기서 OT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